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굉장히 포털에서 뭐 실시간 검색어 오르면서 난리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품절이라고 해요. 중고 장터에서 벌써 대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참 뭐 이걸 제조하는 소니의 주가는 일본 증시에서 굉장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우리 콘솔 관련해서 사실 이 소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게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빅딜 이게 기사가 나오면서 뭐 아시아나 뭐 관련 주식들은 지난 어제 시간의 단위가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글쎄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저는 물음표라고 봅니다. 하지만 양쪽을 이렇게 끊어서 본다면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땡큐고, 어, 대한항공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풀서비스 항공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글쎄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죠. 나는 부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근데 이 한진 그룹 입장에서는 괜히 아시아나 인수했다가 승자의 저주에 걸리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것은 인수를 했다가 괜히 무리한 인수를 했다가 여기까지 작살나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한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 과거 그 뭐 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완전히 그 그룹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뭐 웅진그룹이 과거 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특정 건설사 하나 있죠. 뭐 인수하면서 그룹이 망가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STX도 무리하게 어 물론 M&A로 큰 그룹이지만 굉장히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하다가 뭐 회사가 망가지면 그룹 거의 해체가 사실상 해체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승자의 저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잘라서 보면은 아시아는 긍정 한진 그룹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뭐 합치면 시너지는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시간이 흘렀을 때 봐야 되는 거고 시간이 뭐 몇 년 흘렀을 때 만약 이게 인수가 다 완벽하게 됐다는 가정하에 봐야겠지만 그때 인수가 괜찮게 잘 된 거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얘기드린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서비스 측면에서만 봤을 때 두 개가 합치면 독점 구조가 되어버리는데 물론 저비용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이게 서비스가 다른 그런 사업 구조거든요. 아무리 동일한 항공 업종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서비스 측면에서 좋을까라는 거는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구를 돌보면 회계법인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빅4라고 해서 3일 안진 또 한영 삼 삼정 이렇게 여기가 이 네 개 회계 법인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감사 시장을 이 네 개 회계 법인이 그 1년에 배출되는 회계사의 70%의 합격자를 데려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뭐 감사인 지정제가 하면서 감사 비용이 폭등했을 때 이 회계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입 시간으로 해서 금액 계산을 뭐 변호사도 똑같죠. 거의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는 결산이 다 일괄적으로 12월 그 결산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시간으로 정말 많은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이 많은 곳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하면서 더 올라간다. 근데 또 이런 걸 안 할 경우 이제 회계법인 입장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감사 품질이 떨어지면서 기업들 입맛만 맞춰주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그런 부분이 뭐 있는데 어쨌든 현재 요거 감사 비용 폭등해서 기업에 부담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박집 때문에 외부 감사 비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가장 뭐 외부 감사 비용이 크게 늘어난 기업 뭐 아난티 뭐 다원시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사실 감사하는데 굉장히 인력이라든지 시간을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내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우리가 어쨌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의견 거절이 나오면 회사가 상장 폐지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약간 회계 감사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런 구조를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치느님은 빅히트와 달랐다. 네, 교촌치킨, 교촌치킨은 아니죠. 상장된 회사 이름은. 어쨌든 교촌치킨 유명한, 교촌 F&B가, 어제 상장을 했고, 상한가가 갔습니다. 제가 무료방에서는 제가 아침에 어제 영상에서 이걸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상장 일정이 있다. 이게 좀 빠뜨렸어요. 빠뜨려서 그냥 채팅으로 그냥 영상 올려드리고 어제 영상 링크 한번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어쨌든 상한가 갔다. 굉장히 좀 상한가가 힘겹게 가긴 했어요. 힘겹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치느님은 달랐다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3일 정도만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이동평균선도 생기고 조금 차트가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 보는 게 좋다. 이 3일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보는 거고, 분봉에서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매 경험이 부족하고 뭐 매매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면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오히려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굉장히 큰 손실도 줄 수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뭐 상장사로 발돋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어제도 이야기 드릴 거고, 오늘 13일의 금요일인데 뭐 우리나라는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고, 근데 미증시가 떨어져서 오늘 우리 증시는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요거 뭐 과태료라는 부분인데 뭐 워낙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마스크 잘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오전에 조금 변동성을 줄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시가가 높게 떠서 시작할 경우에 오히려 단기 고점이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겠고, 또 미국과 일본의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뭐 우리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무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마스크 종목에 대해서 오늘 뭐 시가 띄우고 떨어지더라도 조금 당분간 조금 한 다음 주도 조금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하여튼 시가 너무 많이 뜨면 마스크 관련주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가가 좀 적당하게 한 1에서 2% 정도 선이라면 떠준다면 조금 밀렸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뭐 신규 매수를 하고 약간 올라가는 시세에 매도 처리를 하는 그런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효과 분석도 곧공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더나 주가가 올랐어요, 밤사이에 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도 좀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너무 막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의심도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뭐 믿긴 하는데, 좀 약간 색안경도 끼고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아직 메르스 백신도 없는데, 메르스 백신도 없고 뭐 사스 백신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 거는 맞고 정말 빨리빨리 빠이빠이 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뭐 좀 신중하게 너무 이제 코로나 끝나는 세상이다라고 막 너무 흥분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주식을 또 볼 때는 주식은 항상 미래를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관심은 갖긴 해야 된다라고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정부가 중국군 소유, 지배기업의 투자 금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념적으로 정말 다른 두 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야 많이 엮이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 계속 또 뭐 마찰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대만 쪽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미국이랑 연결돼서 마찰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어 트럼프가 뭐 아직 뭐 일단 바이든이 됐다고 생각은 해야 되는데 또 계속 트럼프는 이제 소송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솔직히 아직도 물음표인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일단 트럼프가 뭐 중국 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여기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부과인데 지금 미세먼지 심하다, 초미세먼지 그것도 굉장히 좀 어제도 그렇고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라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확진자 급증 소식에 뭐 털썩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 뭐 굉장히 테마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예요.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의 테마별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특히 약간 이런 거 코로나 예방 관련주 이런 거 뭐 등락률 두 개는 엇갈리긴 했지만 이런 거 제 눈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 하네요. 하여튼 지금 확진자 증가 소식에 안 좋게 흘러갔었다, 미 증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에서 6주 봉쇄 필요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뭐 방역 정책 나오나 뭐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팬데믹 시들해진 이 백신 랠리, 그리고 5월 이후 최저치 떨어진 미국 물가, 그렇게 돈을 풀고 있는데 금리도 동결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상황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업난 개선되기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미 증시가 흔들리면서 미 증시가 기침 한번 해주면서 우리는 몸살 알아눕는 그러한 증시가 나올 위험도 생각해 보면서 솔직히 많이 현재 우리 증시가 많이 부담되는 위치이긴 하잖아요. 물론 이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흔들면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국내 증시 차트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코스닥은 내가 어제 좀 양봉이 나오면서 850포인트를 좀 건드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분봉 흐름도 그렇게 지저분한 음봉이 나왔어요. 지저분한 음봉이 나왔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좀 피곤하게 더럽게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제의 흐름으로 인해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행인 건 어제 여기 보시면 저가, 은하의 저가 라인은 지켜줬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하단 라인은 저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야 당연히 22 이동 평균선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어디서 여기서 그냥 돌려줄지 아니면 여기까지 뭐 빠졌다가 반등 줄지 그런 여부 보면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아직 요 추세에서로 다시 기어 들어온 지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근데 일시적으로 기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르더라도 꽤 지저분하게 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뭐 미 증시도 안 좋았으니까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좀 조심하면서 무리하게 배팅하지 않으면서 기본 계좌에 있는 종목의 경우 조금 어느 정도 수익 나는 거는 챙겨가면서 오전장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본적으로 사실 이건 완전 기본적인 건데 금요일
장 오후에 좀 종가 베팅을 하면 조금 긍정적인 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주말 사이에 이슈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 금요일에 조금 오후장에 좀 지수가 밀렸을 때 개별 종목 베팅을 하면 뭐 월요일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월요일 또 추가 베팅 뭐 분할로 잡으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또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요일에 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뭐 이렇게 일단 5위 이동평균선이 각이 상승 각이 살짝 꺾였어요. 꺾였고 아직 상승이 살아는 있지만 오늘 떨어지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떨어지면 안 좋다 안 된다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지면 좀 그림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웬만하면 오늘 그냥 음봉 내지 양봉 정도 나오면서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주거나 아니면 쏴주면 더 좋죠. 그렇게 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물론 밀고 내려온다면 이 시가 라인도 깰 가능성이 높아요. 깰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밀리면서 이런 라인에서 잡아주는 그러면서 여기 5일과 10일 이동평균선 중간 한 7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생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제 보시면 뭐 대형주 뭐 이랬고 중형주 이랬고 소형주도 요랬다. 어제는 이제 소형주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떠한 시장에서도 사실 동일한 건데 지금 뭐 계속 강조해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고 좀 가벼운 종목들 시가총액 낮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L자형 바닥 그리는 것 중에 좀 괜찮은 종목들은 분할로 잡아 들어가면 또 시장에 특히 지금 연속적으로 코스피에서 소형주 차트의 경우 소형주 지수 차트의 경우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조정상으로 이렇게 빵 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소형주들이 다 일제히 움직이면서 대형주 떨어지면서 지수는 끌어내지만 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피 200도 보도록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코스피랑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증시까지 살펴봤고 사실 뭐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계상적 이야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주식 하신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